반갑습니다. 편입수험생 여러분. 문법의 매직 솔루션, 문법의 MSG 박지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원포인트 레슨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시는데 하나의 원리만 딱 알아도 다양한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공부하시는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고생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의 포인트 하나만 딱 알아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다른 것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하나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이 강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저랑 하나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하나의 원포인트 우리가 핵심을 살펴볼 내용은 언어의 도상성이란 원리입니다. 사실 도상성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실 생소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서로 같은 원리였구나 라는 걸 오히려 몰라서 따로따로 공부하셨던 게 오늘 한 방에 딱 정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저랑 가볍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을 보시면 일단 가볍게 도상성이 뭔지 제가 쉽게 정리를 해왔는데 여기 칠판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언어적 관점. 우리는 어찌됐든 영어라는 건 언어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언어가 보일 수 있는 현상이 영어에서도 녹아날 수가 있는데 언어적 관점에서 우리 누구나 인간은 자기 중점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 그게 이제 글로도 표현되고 말로도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본인에게 상당히 가깝다라고 느끼면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에서도 거리가 가깝게 표현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다라는 게 내 현실에서 가깝게 느껴지면 그것도 영어에서 단어와 단어가 가깝게 표현되는 거고 내가 이거를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내 현실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럼 이것도 우리가 영어의 문장에서 위치가 서로 좀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상성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유명한 우리 언어학자 우리가 레이오프는 학자와 존슨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closeness, 가까움이 strength of effect입니다. 어떤 영향력에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nearest, 가장 가까운 게 first, 우선이다, 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정보와 정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훨씬 더 우리가 밀접한 정보가 되고 나와 가까운 정보다. 내가 훨씬 더 가깝게 인식한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가볍게 여기 칠판 보시면 비교할 수 있는 문장을 6개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존에는 뭔가 따로따로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다 따로따로 어찌 보면 암기하고 혹은 아예 이 두 문장의 차이도 몰랐던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근접성의 원리, 즉 도상성의 원리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강하게 믿으며 오늘 요 6가지 비교 문장을 보고 오늘 원포인트 레슨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칠판을 보시죠. 보시면 여기 1번 문장 볼게요. 문장을 내가 2개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문장 I taught는 가르치다 teach의 과거형입니다. 나는 가르쳤다. English, 영어를 가르쳤다. 누구에게? 탐에게 가르쳤다. 이런 문장이거든. 근데 두 번째 문장 잘 봐. I taught, 가르쳤다. 탐에게 뭘 가르쳤다? 영어를 가르쳤다. 이 얘기야. 이걸 많은 학생들이 문법서에서 공부할 때 이게 막 되게 고리타분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이게 사형식이다. 뭐 이걸 삼형식으로 전환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외워요. 근데 뭔 차이가 있는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도 이래서 이렇게 다르게 쓰는구나. 암기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덜해진다. 쉽게 우리가 오히려 암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근접성의 원리를 갖고서 도상성의 원리를 갖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건 제가 여기 English와 to time, English 이렇게 밑줄을 쳐왔는데 여러분들이 볼 건 요거 하나야. 여기 중간에 to라는 전치사가 있고 없고라는 건 이 English와 time과의 거리가 얘가 가까운지 요 생각만 하면 되는 건데 어려운 생각이 아니에요. 요 두 문장의 차이는 한국말로는 되게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가르쳤어 영어를 탐에게. 나는 탐에게 영어를 가르쳤어. 이게 한국말로 뭐가 달라? 근데 다르니까 다르게 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렇게 거리가 조금 더 멀어졌다. 요거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두 정보가 훨씬 더 근접하다. 도상성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요 문장은 내가 탐이란 애에게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랑 탐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탐이 영어를 잘 습득했고 영어를 뭔가 잘 구사하는지 그거를 알기는 쉽지가 않아. 근데 두 번째 문장은 탐이랑 잉글리시랑 중간에 아무것도 없지? 그럼 얘랑 되게 가까운 정보라는 거야. 그럼 어떤 탐이란 사람에게 영어가 가깝다라는 건 얘가 영어를 좀 더 습득을 잘했고 영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요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둘 다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내가 탐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는 얘기지만 이 문장에서는 얘가 영어를 잘 하는지 알기는 쉽지가 않지만 얘는 영어를 잘 습득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냥 얘가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냐 그걸 좀 못하냐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원리 하나 모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사형식을 뭐 바꾸고 삼형식으로 쓰고 뭐 이러면서 복잡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상한 용어들만 암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개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쉽게 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친구들은 해석도 해보시고 첫 번째 문장 나는 found, find 생각하다 알게 되다라는 동사의 과거형 뭐를 알게 됐다? The book 그 책이 was very interesting 아주 흥미롭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지. 근데 두 번째 문장도 봐봐. 나는 알게 됐다. 뭐를 알게 됐다? 그 책이 매우 흥미롭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두 문장을 해석해 보시면 이게 대다수의 문법서들에서 요거는 삼형식이다. 요 문장은 오형식이다. 막 이렇게 암기를 할 거야.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궁금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결국 해석을 해보면 그 책이 아주 흥미롭다라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알게 됐다. 그 책이 매우 흥미롭다라는 걸 알게 됐다. 이게 뭐야? 이게 한국말이 둘 다 똑같다. 그럼 두 문장은 크게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 선생님한테 질문하죠.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임마 이거는 삼형식, 이거는 오형식이잖아. 이렇게 잘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형식이 다른가? 그게 뭔 차이지? 모르면서 그냥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의 실력 발전에 저하 현상이 있고요. 오히려 문법이 점점점 싫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결국 원어민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쓰는지만 알면은 이래서 이렇게 뭐 삼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오형식으로 쓰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쉽게 받아들이고 공부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딱 하나의 원포인트 레슨은 뭐예요? 주로 정보가 자기한테 친밀하거나 자기의 삶에 아주 밀접하거나 자기가 좀 더 쉽게 인식하는 건 우리가 거리도 가까워진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잘 보고 저와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내가 여기 I, the book, very interesting 이라는 정보에 밑줄을 쳐왔습니다. 밑에도 I, the book, very interesting. 지금 내가 동그라미를 친 것만 여러분들의 칠판을 봐도 차이점을 아실 수 있는 게 지금 누가 더 거리가 서로가 가까운지를 여러분 눈으로 판단하세요. 당연히 두 번째 문장이 정보들이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뭔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문장은 내가 그 책을 직접 내가 읽어서 와 재밌다 이런 가능성보다는 뭐 워낙 요즘에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으면 주변 친구들이 읽어보고 야 그거 되게 재밌대 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책이 정말 흥미롭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라는 거야. 즉 나와 요 정보들이 중간에 요런 말들 때문에 요런 말들 때문에 정보들이 조금씩 거리감이 멀어지고 있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한테 더 피부로 잘 안 와닿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밑에 문장을 봐. 나는 알게 됐다. 책. 중간에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죠. 즉 이 정보들이 서로 나와 가깝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떨 때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내가 그 책을 직접 읽어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내가 직접 책을 읽어봤더니 와 되게 재밌다. 뭐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훨씬 더 나에게 가까운 정보니까 중간에 어떠한 수식어 없이 어떠한 우리 연결어 없이 혹은 어떠한 단어들 없이 이렇게 밀접하게 붙였어야 훨씬 더 그게 자기에게 가까운 정보다라는 걸 표현한다는 원리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삼형식, 오형식 이렇게 공부할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쓰는지 이렇게 쓰는지를 아시면 오히려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우리가 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게요. 그러면 세 번째 문장을 볼 건데 요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두 문장을 일단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말로만 듣고
그 두 말의 차이가 사실 크게 없다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 다시 한번 해보죠. Julie는 doesn't think,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를 생각하지 않냐면 그녀의 친구가 will live until tomorrow, 내일까지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줄리는 그녀의 친구가 내일까지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대. 쉽게 얘기하면 친구가 안 떠날 것 같다, 뭐 대충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두 번째 문장도 보세요. 줄리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녀의 친구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언제까지? 내일까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녀는 생각을 안 했어. 얘가 떠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생각을 했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막 한국말로 들으면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인 것 같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문장이 뭔가 똑같은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뭔가 문법을 공부할 때 미묘한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잘 보시면 우리가 요 중요한 정보들의 거리감만 보세요. 거리감. 어려운 거 아니지? 눈만 있으면 거리감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will not, will live. 지금 그녀의 친구가 뭔가 하여튼 떠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너네는 friend와 live가 중간에 will 하나밖에 없죠. 여기 밑에는 will not이 있으면서 얘랑 거리가 좀 더 멀어진 것 같지.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비해 두 번째 문장이 얘랑 떠난다는 정보가 좀 더 거리가 멀잖아. 그럼 얘가 떠날 가능성이 더 적을 것 같다라는 차이가 있다 이거야. 다시 한번 천천히 잘 보세요. 이 문장이나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대충 줄리는 자기 친구가 내일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가 떠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도 조금은 가능성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녀의 친구가 떠난다라는 정보가 그녀의 친구가 떠나지 않는다는 정보, 여기 떠난다는 정보가 있는데 얘랑 거리가 가까우니까 얘가 거리가 머니까 얘가 떠날 가능성보단 얘가 떠날 가능성이 거리가 멀면은 더 자기한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떠날 가능성이 좀 더 적을 것 같다는 얘기가 두 번째 문장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가까운 정보면 더 자기한테 일어날 것 같고 조금 멀면 조금 더 우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멀어진 것 같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도상성의 원리다라는 거죠. 요거 세 문장만 보고 오늘 원포인트 레슨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요 두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문법 공부하실 때 이거 어법, usage라고 해서 그냥 왜 그런지 모르고 막 외우셨을지도 몰라요. 뭐 expect는 뭐 오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해야 되는 동사래. so가 지각 동사래. 그래서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가 돼야 된대. 우리 학생들은 참 착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외워. 근데 이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서 이런 거다라는 걸 알게 되면 꼭 이렇게 동사 어법 말고도 우리가 다양한 부분들을 쉽게 다 한 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 하나 모르니까 맨날 개고생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지 말라고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기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so는 보다, see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쵸? 첫 번째 문장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기대합니다. 탐이요. To meet his father tonight. 오늘 밤 아버지를 만났으면 한다. 이런 얘기야. 나는 기대해. 탐이 오늘 밤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봐. 왜 만나다는 meet인데 meet를 안 쓰고 to meet를 쓴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부정사죠. 내 입장에선 탐이 아버지를 만난다라는 게 이 사람한테는 뭔가 자기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기대하잖아. 탐이 오늘 밤 아버지를 만났으면 해 라는 얘기지. 그럼 탐이 아버지를 만난다라는 게 내 입장에서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즉 나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한번 가볍게 들어놓으시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편할 거야. 우리가 흔히 부정사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있는데 왜 원어민들이 투부정사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쓰는 거냐면 사실 to라는 요 단어가 전치사에서 우리가 비롯된 건데 이 to라는 게 원어민들에겐 어디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라는 느낌을 담고 있다면 나랑은 조금 저 일이 거리가 멀구나 이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지금 당시에 일어나는 일 가능성보다는 뭔가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즉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현실과는 가깝지 않은 쪽 있는 정보니까 거리가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도상성의 원리를 이해하자면 나랑은 좀 멀어지는 정보죠. 지금 내가 피부로 느끼는 정보가 아니겠죠. 이런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줄 때 당연히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왜냐하면 어떠한 정보가 있는데 얘가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요 단어 하나 쓰면서 거리감을 멀게 해주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expect가 기대하다라는 의미면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겠다라는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이렇게 취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 얘기죠. So, 보다란 얘기입니다. 나는 봤습니다. 탐이 아버지를 만나는 걸 봤습니다. 언제? 어저께. 그러면 잘 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내 친구인 탐이 아버지를 만난 걸 본 거야. 그럼 내 눈앞에서 탐이 아버지랑 만난 걸 본 거야. 그럼 탐이 아버지랑 만난 게 내 눈앞에서 보인 거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일이니까 멀다는 느낌이 안 들지 가깝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거리감을 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취한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각동사가 왜 동사 원형을 목적격보로 취하는지도 결국은 다 어떤 원리야? 근접성, 도상성의 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문장, 이것도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help라는 동사는 도와주다라는 의미인데 얘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to를 생략해서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취하기도 한다. 이거는 어법이니까 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받아먹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또 착해 수험생들이. 와 그냥 그런가 보다. 에이 씨발 그냥 차이가 없나 보다. 그냥 이런가 보다. 외워야겠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 수험생들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입니까? 왜 그런지만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을 다 하나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잘 볼게. 나는 도와줬어요. 탐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줬어요 라는 얘기야. 밑에는 똑같아.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냐면 to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도와줬어요. 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줬어요 라는 얘기거든. 한국말로 차이가 없죠. 그냥 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어법의 차이니까 그냥 암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의 차이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to가 있고 없고라는 건 멀어졌고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얘 입장에서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탐이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거기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것 정도는 아니야. 나랑은 조금 멀어지는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문장은 무슨 얘기일까? 나, 탐, 솔브 중간에 우리가 어떤 연결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워 첫 번째 문장보다는.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이 문장과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 내가 탐이 이 문제를 푸는데 옆에서 직접 알려준 거야. 이렇게 해 이렇게 알려준 거야. 직접 관여했다라는 건 얘가 문제 푸는 것과 가까운 정보다라고 인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들어가서 조금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럼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는 이 문장에 비해 나랑은 조금 먼 정보니까 내가 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오케이. 마지막 문장 비교하고 오늘 원포인트 레슨 강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요 문장과 요 문장도 지금 여러분들이 칠판을 보시면 차이점은 여기 중간에 to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문법 이론서들을 보면은 뭐 이런 목적, 구체성을 담고 있는 주어가 나왔을 때는 보호 자리에 to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뭐 이런 말들을 갖고서 암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이러고 암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냥 또 다른 케이스가 나왔을 때도 그럼 또 암기할 게 생기고 또 암기할 게 생기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근접성의 원리 하나만 알면 서로 다른 것처럼 암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 다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오히려 암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잘 봐요. All I want to do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 관련된 얘기죠. 시험에 합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가 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 시험에 통과하는 거야. 내가 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 시험에 통과하는 거야. 둘 다 똑같은 얘기야. 차이점은 to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요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정보의 근접성, 우리가 도상성 이걸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문장과 요 문장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시험에 통과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장에 비해 두 번째 문장이 좀 더 거리감이 가까워졌다 이 얘기지. 그 말은 즉슨 내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혹은 내가 말 그대로 시험에 통과하는 게 지금 나랑 가깝다는 얘기면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많이 오른 거야.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하는 것과 훨씬 더 가능성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야. 요거는 지금 우리가 몇 월 달이죠? 2월 달이죠. 여러분들 편입시험 언제 보시나요? 12월 달에 보시죠. 뭐 1월 달에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시험에 합격이 보이십니까? 아직은 조금 먼 미래처럼 보이시죠? 대충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12월 달이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럼 시험이 임박해 있거든요. 그럼 왠지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하시니까 이제 합격의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감이 오시나요? 어떤 그 거리감에 따라 이 사람에게 정보 차이가 있는지 그게 영어로도 이렇게 거리감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언어의 도상성의 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짤막하게 6개의 비교 문장을 보여드렸는데 아마 앞으로 많은 다양한 문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요 하나의 원리로도 이게 뭔 차이지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차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시고 명확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고자 오늘 짤막하게 강의를 촬영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